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약을 자주 먹으면 약발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외래 때는 많이 받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간 보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항바이러스 이런 거 계속 드리잖아요. 그럼 이거 계속 먹으면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뭐 근데 이제 제 환자분들은 보통 평균 연령이 50세, 60세 이상이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이랑 제가 회식을 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. 약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? 약 너무 오래 먹으면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우리 회사 직원 선생님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거든요. 그래서 의외로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그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발이 떨어진다의 의미가 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. 뭐 좋게 생각을 하면 뭐 내성이 생긴다 이런 걸 수도 있겠고,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.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.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. 특정 몇 개 종류의 약이 소위 얘기하는 자주 먹으면 약발이 떨어지는 거는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그 특정 종류의 약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는 진통제 계열입니다. 이 중에서도 특히 마약성 진통제 계열입니다. 그 보통 타이레놀이라든지 브루펜 이런 애들을 해당 전혀 아니니까 집에 있는 진통제 좀 안 먹고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약성 진통제예요. 그래서 결국 별로 이렇게 안 아픈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자꾸 드시게 되면은 이 신체가 그 약물에 적응을 해가지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옛날에는 마약성 진통제 조금 하나가 먹어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아픈 정도로 돼 있으면은 이걸 안 아픈데도 자꾸 먹다 보면은 그 약물을 먹어도 계속 뭔가 통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,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요새 여러분 그 아시죠? 미국에서 마약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성분 중에 중요한 성분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. 이 펜타닐이 저희 마약성 진통제 중에 일종입니다. 그래서 실제 펜타닐은 저희 뭐 암성 통증 환자라든지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제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얘는 그 닥터 하우스 보신 적 있나요? 닥터 하우스가 계속 그 노란 통에 있는 마약 먹잖아요. 그게 이제 바이코딘이라 그래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닥터 하우스는 진짜 좀 아픈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별로 아프지 않은데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의존성이 좀 생기게 된다.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가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진통제 먹으면 안 돼, 참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 아플 때 드시는 마약성 진통제는 내성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플 때는 꼭 드세요. 참지 말고. 통증은 참는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내성 생길까 봐 참는다? 이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, 안 아픈데 습관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나쁜 목적, 뭐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,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일반적인 진통제 타이레놀, 브루펜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또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제 두 번째는 진정제 계열입니다. 진정제 계열은 아무래도 좀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이 좀 많은 편이죠. 그래서 먹고 나면 좀 졸리고 이렇게 나른해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이제 이런 약제들이 많은데요. 그런 약제들 중에서도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하는 약제 계열이 있어요. 요거는 이제 약물 성분은 아니고 그냥 그런 종류의 약물들을 통틀어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라고 하는데요. 이 벤조다이아제핀이 약간 술이랑 조금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왜 우리 술 많이 먹으면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졸리고 그렇잖아요. 이 벤조다이아제핀 약제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알코올 간염 환자들이 이제 밤에 자꾸 술 생각나고 술 먹고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단주용으로 저희가 벤조다이아제핀 약제를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되게 조그마한 양으로도 환자분들이 잘 주무시다가 이걸 이제 한 달, 두 달 이제 계속 드시기 시작하면은 똑같이 약을 먹었는데도 몸이 적응을 해서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벤조다이아제핀의 유명한 약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라제팜이라고 아티반이라고 하는 주사가 있어요. 이거는 뭐 주사로도 있고 먹는 약으로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다이아제팜, 보통 발륨이라는 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막 저기 뭐 미국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막 주인공이 갑자기 발륨을 꺼내서 먹는다든지 잠이 안 와 이럴 때 발륨 꺼내서 먹고, 요것도 벤조다이아제핀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
저도 살면서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살다 보면 왜 공황장애라든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시기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정신과 가게 되면 처방해주는 약 중에 알프라졸람, 자낙스 이제 이런 약이 있는데 그 약도 벤조다이아제핀의 일종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오래 먹게 되면은 조금 몸이 적응이 돼서 효과가 예전만큼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대부분 뭐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때는 그렇게 오래 먹지 않고 뭐 1주, 2주 이렇게 먹으니까 네, 큰 문제는 없을 때도 많고요. 다음 세 번째 그 약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계열은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일부 수면제가 좀 그렇습니다. 항히스타민제가 뭐냐? 그 감기약 성분이에요. 콧물 안 나게 해주고. 근데 그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먹으면 좀 졸린 분들 간혹 계시죠.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 좀 졸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간혹 수면제 대신에 이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고 실제 뭐 미국 약국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수면제 대신에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이거를 매일 먹다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감기약 먹고 첫날은 잘 잤는데 이게 일주일 후에는 똑같은 감기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면제 종류들이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에는 약 먹고 푹 잘 자다가 나중에는 그 용량이 조금 늘어나도 수면제 계열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. 네 번째 이거는 항생제예요. 근데 또 이것도 좀 얘기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항생제는 앞에 얘기 드렸던 거랑 조금 약간 결이 좀 다른데요. 앞에는 어쨌든 약을 먹어도 예전에 효과가 안 난다는 건데 이 항생제 쪽은 내성이 주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거는 불필요한데 항생제를 자꾸 먹게 되면 몸에 그 항생제를 이겨내는 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를 뜻해요.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조심스럽냐면 항생제 내성이 물론 어느 항생제나 생길 수 있죠. 그래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써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폐혈성 쇼크예요. 당장 항생제를 안 쓰면 이 환자는 죽어요. 근데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는 오래 쓰고 환자가 오래 살아야만 생기는 거잖아요. 항생제 내성 무서워서 항생제 안 쓰나요?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막 고름 차 있고 진짜 꼭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항생제 내성 걱정돼서 안 먹는다.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요. 이런 거 이제 자꾸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아나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? 그 애기들한테 왜 필수 예방 접종 안 하고 항생제 안 주고 막 그래서 결국 그 처벌받았던 집단 있잖아요.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범죄입니다.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은 어느 항생제나 생길 위험이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꼭 지금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써야 된다는 거. 요게 조금 앞에 약제들이랑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는 환자가 항생제 복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내 몸 내가 잘 아는데 항생제 안 먹어도 돼. 이러면 위험하고 혹시라도 그게 좀 걱정이 되면은 솔직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해서 드시는 쪽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 안 들을 수 있는 약 계열이 좀 정해져 있다. 첫 번째가 마약성 진통제, 두 번째가 진정제 계열,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나 수면제,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항생제 계열 이렇게 있다고요.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이제 간 보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항바이러스제는 약발 안 드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안심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